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고 있는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조금 안 되어 가는데 사실 시댁에는 안 가고 시댁 사람들 중에 시어머니 한 분이랑만 연을 끊은 것입니다. 시아버지와는 남편과 함께 만나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즐깁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렇게 시댁과 만남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며 원래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요. 처음부터 저와 너무나 맞지 않은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저희는 한 지붕 아래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 빌라의 위아랫집에 같이 살았으니 한 지붕 아래 같이 산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최악으로 맞지 않은 사람과 그것도 한 지붕 아래 같은 빌라에 살았으니 숨통이 막혔고 폭발할 것만 같았으며 더 이상 시어머니와 얼굴 마주보며 살았다면 제가 제명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시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중에 싸우다 들은 소리인데 시어머니가 점집에 다녔는데 저와 어머니에게 뭔 살이 끼어 있다고 제가 모르는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댄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도화살인가 그게 껴서 본인 아들 버리고 언젠가는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다는 둥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의 소리를 처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와 제가 왜 연을 끊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며느리인 입장과 시어머니의 입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싸가지 없어 보인다 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제 성격이 이 모양이니까요. 결혼 전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인상도 참 좋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말하고 대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빨리 돌아가셨고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았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눈치 주거나 하지 않으셨고 자식처럼 잘 대해주셔서 외롭게 살지 않았으며 많은 사랑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 안 계시다고 버릇 없거나 윗어른 몰라보는 아나무인도 아닙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지금도 제 부모님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부모님은 없이 시부모님을 만났기에 저도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며 살아갈 거라 다짐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잘 해드렸습니다. 요즘 솔직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이 그리 많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모든 걸 다 맞춰드리려 같이 사는 것 또한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 대하는 시부모님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얇은 귀 때문이었을까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고 믿으시면서 가족들이 하는 소리나 특히 제가 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 않으시고 믿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님 동네 친구분들이랑 몰려다니시면서 수다를 하루 종일 떨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친목 모임이고 저렇게 나이 드셔도 마음 맞는 사람과 한 동네에서 살아가시는 어머니 보면 참 좋아 보이셨고 재미있게 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을 하면 항상 저희 집으로 우르르 몰려오십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살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생활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었지만 깨끗하게 접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냥 끝까지 회사 다니면서 힘들더라도 살림과 회사 모두 다 지켜나갈 걸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처음 어머님 친구분들이 자주 모인다는 건 알고 있었고 어머님이 저희 윗집에 사셨기에 저도 올라가 음식하는 거 도와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 밥 해드리고 먹을 거 챙겨드리려고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한 것인지 점점 짜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일의 시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친구분들 중 한 분이 화장실을 가셨고 다른 분이 화장실이 급하시다며 저희 신혼집 화장실을 좀 써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제 의견은 묻지도 않으시고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저희 집 비번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고 그렇게 저희 집 화장실을 쓰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 집 부엌에서 열심히 도토리묵 썰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그분이 안 올라오셔서 제가 슬쩍 저희 신혼집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그분이 이 방 저 방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집에 올라왔는데 그분이 다른 아줌마들에게 아유, 평수는 같은데 집이 더 넓어 달라. 젊은 사람들 사는 집이라 그런지 깨끗하고 좋네. 그러시면서 나중에는 아래층 가서 밥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허수아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이 얻어주셨다지만 집주인이 초대도 안 했는데 왜 본인들이 다 정하는 걸까요? 그 뒤로 저에게 묻지도 않고 내일은 닭도리탕을 할까 삼계탕을 할까 아니 이러시면서 메뉴를 정하시더군요. 저는 모든 걸 참고 그래 시어머니가 친하신 분들이니 우리 집에서 한번 대접을 해보자. 한번 해드리면 되는 건데 뭐 그까짓 거 그리 힘들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다음 날이 되어 정말 싫었지만 닭도리탕을 맛깔나게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뭐 그냥 저희 신혼집은 식당이나 다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네요. 식당이 아니라 무슨 1박 2일 놀러온 펜션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밥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술도 엄청 드시거든요. 그날도 술을 많이 드시고 어떤 분은 소파에 누우시고 어떤 분은 저희 침실에까지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손자 어린이집 끝나고 데리러 가려면 술 깨고 가야 한다면서요. 아니 그럼 본인 집이 바로 코앞인데 본인 집 가서 누우시면 되지 왜 굳이 저희 신혼집 침대에 딱하니 누워 주무시냐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행동들을 본인 친구분들이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고 아무런 대응도 없고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시어머니가 제일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래 오늘만 지나면 다시는 우리 집에는 안 오시겠지. 그래 오늘 한 번뿐이다. 참자 참아 라며 참을 인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 신혼집은 그들의 아지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거실에 화분이 잔뜩 있어서 항상 그들이 앉아있기에 좁았다며 저희 신혼집이 제일 편하다. 이 집만 오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진다.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층만 다를 뿐 같은 집이나 다름없다. 뭐 본인들 편한 대로 말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하던 제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제 저희 집 말고 어머니 집에서 모임하셔라. 우리 신혼집에 어머님 친구분들 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해서 못 살겠다. 집에 술 냄새도 계속 나는 것 같고 음식 냄새도 항상 나는 것 같다. 저 이럴 거면 나가서 다시 일하겠다. 내가 이 집 식모냐 뭐냐 등등 나중에는 점점 사이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신랑과 다른 둘만의 문제로 싸웠다면 제가 덜 억울했을 것 같지만 이건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싸우게 되니 더더욱 시어머니가 싫어지고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더군요. 왜 결혼 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 친구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못 참고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참을 만큼 참다가 결국 터뜨린 거거든요. 더 참아야 한다. 아니면 왜 일이 미련하게 그걸 다 받아주고 다 해주다가 뒤늦게 터뜨리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든 해드릴 것이다 다짐을 했을 뿐더러 내 부모처럼 모시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이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 수발까지 들고 저희 집을 무슨 동네 방앗간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 사이 안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시댁 아래층 살다가 이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분가할 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고요. 나갈 때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아니 도화살이 꼈다고 하는데 결국 시부모 안 보는 대로 이사가서 딴 남자 만나려고 저런다는 둥. 와, 정말 제가 처음에 뵀던 그 인자하신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았네요. 그 잘난 시어머니 친구분들 말만 듣고 그분들이 가족도 아니고 진짜 가족은 저희인데 왜 저렇게 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이란 거라면 신랑과 신랑 가족이 내 진정한 가족이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 아니란 걸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저는 나이 먹어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가까운 신도시로 이사와 잘 살고 있습니다. 신랑도 출퇴근하는데 큰 무리 없는 곳이라 모든 게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던 바람이요? 참, 코드숨밖에는 안 나옵니다. 저 신랑이랑 지금 싸우지도 않고 아주 잘 살고 있고 바람은 개뿌리 바람이요. 시어머니와 떨어져 사니 금슬도 더 좋아졌습니다. 도화살은 아니었고 시어머니와 저와의 역마살은 맞나봅니다. 안 보고 사니 세상 좋고 마음도 이리 편한걸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제가 어른인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대드는 거 보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그냥 둘은 멀리 떨어져 안 보고 사는 것이 가정의 평화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라는 말도 안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임신이 잘 안 돼서 손자 손주 빨리 못 안겨드렸던 것이었는데 드디어 반가운 소식을 안겨드리게 되었네요. 임신 20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꼬물이 시아버지에게 빨리 안겨드리고 싶네요.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지만 저희 꼬물이 태어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지만 최대한 마음을 편히 먹어보려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려 했는데 저희 풀 대출 받고 이사 온 겁니다. 아버님이 돈 보태준다고 하셨지만 저희 모아둔 작은 목돈으로 이사 오게 되었네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그것마저도 책 잡히기 싫어서요. 지금 이사 온 곳이 많이는 아니지만 집값도 처음보다 올랐고 열심히 살림 잘하고 아이 태어나면 잘 키워서 신랑과 행복하게 잘 살아나갈 것입니다. 임신도 하고 요즘은 아이 태어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심숭생숭하기도 해서 이렇게 예전 있었던 일 사연 보내보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더 버티지 않고 이사 오길 잘한 것만 같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